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30강 16번 시일천 옷감 옷 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돌아올 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눈동자를 휘둥그렇게 한쪽으로 돌려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돌아올 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눈 휘둥그럴 경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눈 휘둥그럴 경에 이 획줄임한 그 부분 글자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돌아올 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아올 환은 눈알이 휘둥그렇게 한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일 돌아온다 또 돌아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환도가 있고, 제자리로 이 돌려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환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환, 돌아갈 환, 돌려줄 환입니다. 다음은 비단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명주실로 짠 아름다운 비단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비단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흰백 밑에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명주실로 짜서 그 빛깔이 희다는 뜻을 나타낸 흰백을 글자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아름다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여 비단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단백은 명주실로 짜서 빛깔이 희고 아름다운 옷감이 일 비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패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단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올 화는 눈 휘둥그럴 경이 획줄임한 그 부분 글자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눈이 휘둥그렇게 한쪽으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눈 휘둥그럴 경을 획줄임한 이 변형한 그 부분 글자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돌아올 환, 돌아갈 환, 그리고 또 물건을 이 제자리로 돌려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돌려줄 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휘둥그럴 경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은 돌아올 환, 돌아갈 환, 그리고 돌려줄 환의 훈과 음이 됩니다. 다음은 비단백입니다. 비단백은 여기 흰백은 명주실로 짜서 빛깔이 희다는 뜻입니다. 빛깔이 희고, 그 밑에 수건거는 아름다운 그런 옷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주실로 짠 희고 아름다운 그런 옷감이 비단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비단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화면, 목화나무 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목화에서 뽑아낸 실로 옷감을 짜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목화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무명나무의 뜻을 나타낸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목화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목화면은 무명나무의 비단처럼 곱고 섬세한 하얀 목화송이가 열리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목화 또 목화나무라는 뜻이며 보기로 면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목화면, 목화나무 면입니다. 다음은 소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목화송이에서 뽑아낸 솜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비단백의 이을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좌우가 바뀌고 또 이 이을계가 실사로 획줄임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소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면은 목화송에서 실을 뽑아낸 섬유질이 비단의 명주실처럼 희고 섬세한 일 소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면직물이 있고, 소음에서 뽑아낸 실처럼 이 이어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면이 있고, 섬세한 소음의 섬유질처럼 삼 면밀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음면, 이어질면, 면밀할 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목화면은 이 목화나무의 비단백, 비단처럼 곱고 섬세한 하얀 목화송이가 열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나무목변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목화면 또 목화나무면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목화면이 됩니다. 훈과 음은 목화면, 목화나무면입니다. 다음은
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소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사는 목화송에서 그 뽑아낸 씨를 뽑아낸 그 섬유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섬유질이 비단백, 비단의 명주실처럼 희고 섬세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실사변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소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의 섬유질이 길게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이어질 면이 되었고, 그 솜털이 가늘고 섬세한 것처럼 면밀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면밀할 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소음면이 됩니다. 다음은 비단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명주실로 짠 노란 비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비단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황금의 뜻을 나타내는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비단백을 결합하여 비단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단금은 황금은 빛깔이 아름답고 귀중한 쇠붙이인 것처럼 명주실로 짠 비단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비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이가 있고 비단에 수를 놓으니 이 아름답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비단금, 아름다울 금입니다. 다음은 쓸어낼 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티끌을 쓸어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쓸어낼 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빗자루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빗자루줄을 결합하여 쓸어낼 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쓸어낼 소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먼지나 쓰레기 따위를 이를 쓸어낸다는 뜻이며, 보기로 청소가 있고, 쓰레기를 쓸듯이 사물을 이 쓸어 없앤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탕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쓸어낼 소, 쓸어 없앨 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비단금은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쇠금은 황금의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빛깔이 아름답고 귀중한 쇠붙이인 것처럼 비단백, 명주실로 짠 그런 비단은 옷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해서 비단금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아름다울 금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비단백을 결합하면 비단금이 됩니다. 훈과 음은 비단금입니다. 다음은 쓸어낼 소, 쓸어 없앨 소입니다. 쓸어낼 소, 쓸어 없앨 소는 손수변에 비추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먼지나 티끌을 쓸어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쓸어낼 소이고, 또 티끌을 쓸어내듯이 사물을 쓸어 없앤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쓸어 없앨 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비추를 결합하면은 손에 비를 들고 쓴다는 뜻에서 쓸어낼 소가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쓸어 없앨 소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쓸어낼 소입니다. 다음은 무너질 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무너질 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흑토변에 포물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흑토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눈물이 떨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포물회를 결합하여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포물회는 슬픈 일을 못 잊어 옷자락으로 옷일을 상하로 분리하였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목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물수가 변형한 모양이 눈물의 뜻을 나타냅니다. 가슴 속에 괴로운 마음을 일 품는다, 또 회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이 품을회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무너질 꽤 병들 회는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일 무너진다, 또 무너뜨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괴멸이 있고,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니 이 병든다, 또 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회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다, 앓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회로 읽고 또 적습니다. 훈과음은 무너질 꽤, 무너뜨릴 꽤, 병들 회, 앓을 회입니다. 다음은 회포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멀리 떠나간 여자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회포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품을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품을회를 결합하여 회포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회포회는 차마 잊을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 회포 또 품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회포가 있고 괴로움을 달래듯이 회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회유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회포회, 품을회, 회유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너질 꾀는 흙토변에 품을회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품을회는 그 자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무너질 꾀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토변에 품을회를 결합하면 무너질 꾀가 됩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꾀이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병들회 또 앓을회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든다, 앓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괴로 읽지 않고 회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흙토변에 품을회를 결합하면 무너질 괴가 됩니다. 다음은 회포회 품을회입니다. 회포회 품을회는 마음심변에 품을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마음속에 차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회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변에 품을회를 결합하면 회포회 또 품을회가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회유할 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심변에 품을회를 결합하면 회포회 또 품을회가 됩니다. 훈과 음은 회포회, 품을회입니다. 다음은 기름진 흙양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부자가 기름진 논밭에서 잘 자라는 곡식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름진 흙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흙토변에 도울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흙토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도울양을 결합하여 기름진 흙양, 경작지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름진 흙양은 땅의 흙이 부드럽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기름진 땅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기름진 흙, 경작지 또 땅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름진 흙양, 경작지양, 땅양입니다. 다음은 구슬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동그란 이런 공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슬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슬옥변에 구할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구슬옥에서 점을 생략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는데 그 모양은 임금왕자와 같으나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구할구를 결합하여 구슬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슬구는 옥도를 갈고 닦아 아름답고 둥글게 만들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여 구하는 것이 구슬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구슬 또 둥근 덩어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근이 있고 구슬처럼 동그란 입체가 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슬구, 둥근 덩어리구, 공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진 흙양은 흙토변에 도울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흙토는 땅이 부드럽고 또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도울양, 도움이 되는 그런 땅이 바로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토변에 도울양을 결합하여 기름진 흙양이 되었고 또 기름진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경작지라는 뜻을 나타내서 경작지양이 되었고 또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토변에 도울양을 결합하면 기름진 흙양 또 경작지양 땅양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됩니다. 다음은 구설구입니다. 구설구는 구슬옥변에 구할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옥도를 갈고 닦아 아름답고 둥글게 만들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여 구할구
구하는 것이 구슬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구슬구가 되었고, 또 구슬처럼 둥근 덩어리라는 뜻을 나타내서 둥근 덩어리 구이고, 또 현대에 이렇게 구슬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경기하는 데 쓰이는 그런 공이라는 뜻이 되어서 공구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구슬구입니다.